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아주 특별한 시 한 편을 만나볼 거예요. 바로 리진 시인의 구부정 소나무라는 작품인데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깊고 애틋할 수 있는지 함께 느껴보게 될 겁니다. 시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고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풍경, 어떤 느낌이 그려지나요? 아마 따뜻했던 우리 집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매일같이 놀던 골목길일 수도 있겠죠. 그 마음속 풍경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만날 시의 주인공도 바로 그 고향을 가슴 깊이 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시를 제대로 감상하려면요, 딱 두 가지를 먼저 알아두면 아주 좋아요. 첫 번째는 이 시를 쓴 리진 시인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부정 소나무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 두 가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리진 시인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경계를 넘나드는 여정이었어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아주 우수한 인재로 자라다가 러시아로 유학을 갔죠. 그런데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낯선 땅에 남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이 시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바로 그 낯선 러시아 땅에서 시인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존재랑 마주치게 돼요. 그게 바로 구부정 소나무 한 그루였던 거죠. 그리고 이 소나무를 보는 순간 잊고 지냈던 고향의 모든 기억과 감정들이 한꺼번에 확 밀려오는 아주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타임캡슐을 딱 연 것처럼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는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러시아는 햇빛이 좀 부족한 지역이라서 나무들이 그 부족한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어떻게든 하늘을 향해서 곧게 쭉쭉 뻗어 올라가요. 반면에 햇빛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들이 옆으로 구부정하게 아주 개성 있는 모습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본 적 있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통 곧게 뻗은 나무들만 가득한 러시아 숲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의 구부정한 소나무를 딱 마주친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겠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 바로 이 낯섦 속의 익숙함이 이 시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 구절 한 구절 시인의 마음을 따라서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먼저 시의 첫 부분에 담긴 그리움과 슬픔의 감정부터 함께 느껴보시죠.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숲의 먼 끝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의 모습으로요. 특히 시인이 왜 따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 외로운 느낌, 고립된 분위기를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소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홀로 서 있는 소나무, 누구를 닮았나요? 그렇죠. 바로 낯선 땅에 외롭게 서 있는 시인, 즉 화자, 자기 자신인 거죠. 이렇게 시인이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이 소나무가 바로 화자의 분신인 셈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이제 훨씬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화자는 그 소나무 곁을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물을 먹어봐요 라고 말해요. 그냥 눈물을 흘린다가 아니라 눈물을 먹는다는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죠? 남들 몰래 안으로 슬픔을 꾹꾹 눌러 삼키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겉으로 터트릴 수조차 없는 그 깊은 슬픔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이 한 구절에 꽉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정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깊어지고 더 격렬해집니다.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서 답답함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변치 않는 사랑의 고백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계속해서 따라가 볼게요. 보세요. 감정이 훨씬 격해졌죠? 저도 몰래 주먹을 쥔다. 가슴이 소리 없이 외친다. 우리가 언제 주먹을 꽉 쥐게 되죠? 무언가 너무 안타깝고 화나고 답답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 화자의 마음이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꽉 쥔 주먹은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보여주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소리 없는 외침. 외치는데 소리가 없다니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그 터져나올 것 같은 감정을 더 강렬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입 밖으로 내지를 수도 없는 그 깊은 절규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요.
멀리서 아끼는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지 아느냐고요. 이게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일까요? 너 아니? 하고 대답을 바라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런 걸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해요. 굳이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질문의 형식으로 던져서 의미를 확 강조하는 거죠. 내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지 너는 아느냐? 라고 물음으로써 내 사랑은 정말로 정말로 애틋하다라고 아주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의 고백인 셈이죠. 자, 드디어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그리움과 슬픔, 답답함과 사랑을 전부 담아서 화자가 소나무에게 전하는 마지막 부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자는 소나무한테 말을 걸고 있지만 사실 그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맞아요. 소나무 너머에 있는 자신의 나라, 조국에게 하는 말이죠. 길 떠난 아들, 바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거의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구부정 소나무는 이제 그냥 나무가 아니라 내 나라,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소나무에게 그리고 내 나라에게 똑같이 부르고 있잖아요. 둘을 완전히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어떻게든 그 연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잊히고 싶지 않다는 한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아주 가슴 아픈 독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 한 편을 다 읽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 시는 그냥 한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 시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게요. 시속 화자에게 구부정 소나무는 자신의 정체성, 즉 뿌리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뿌리는 뭘까요? 가족일 수도 있고 소중한 친구나 혹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꿈일 수도 있겠죠. 정답은 없어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화자에게는 고향에 대한 기억이 평생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것이었죠.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오랫동안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뭘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무언가를 멀리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이 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보는 게 오늘 수업의 진짜 마무리 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